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조현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은 이어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에 앞서서 파격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약 자체가 적용이 됐을 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고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이 어떤 공약인지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 2040 서울 플랫 35층 룰 삭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이제 한강변이죠. 한강변에서는 35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전 서울시장이 규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35층 룰을 삭제하겠다, 35층 룰 삭제를 공약을 내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강변 안에서도 정말 최고층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 2040 서울 플랫 35층 규제를 삭제하기 위해 하위 지침이나 용도에 따른 충수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의지가 정말 확고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약 사항인 만큼 6월 지방선거에는 2040 서울 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재선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공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서울시장님이 2030 플랜을 발표를 했었죠.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표 2030 서울 플랜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료가 이제 서울시로 이제 배포가 됐던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30 근거한 충수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35층 이하, 50층 이하,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25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3종 일반 35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2종의 경우는 25층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요번에 이것을 폐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수 규제가 삭제가 되면은 앞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 있겠죠. 충수 규제 완화로 주목해야 될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는지, 한강변 안에서도 어디를 주목을 하면 좋을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35층 규제 룰이 삭제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입니다. 이거 봤을 때는 1구역부터 이제 4구역까지 이렇게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35층 룰 규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폐지가 된다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한강변에서 정말 최고급 랜드마크급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이 바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재건축 어디를 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잠실에 이어 대치, 압구동, 여의도 재건축 신호탄, 매물 저거 호가 급상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35층 규제에 피한 본보기, 여의도 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죠. 35층 규제가 삭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압구정 아파트라든가 여의도 한강변 아파트들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호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완화 사항들이 나왔을 때는 프리미엄 자체가 정말 껑충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층 규제가 삭제가 되면은 가장 핫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서울 한강 맨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 시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5층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성수 전략 정비 구역보다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50층이죠.
하지만 지금 한강맨션의 경우는 몇 층으로 개발이 되냐? 바로 68층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한강변 최고급 아파트 랜드마크급 주거타운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맨션 아파트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재건축 대상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용산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 아래쪽에 바로 한강맨션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강조망 바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죠. 여기에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S건설은 한강맨션 조합에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과 별도로 68층 최고층 설계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S건설이 지금 35층 설계안도 갖고 있고 68층 설계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층 규제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68층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만든다. 지금도 호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40억 이상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40억이라는 가치가 68층으로 변하면 어떻게 된다?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금액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나오면은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빠르게 매물이 나오는 순간 줍줍을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고층 아파트로 변했을 때 20억, 30억 수익이 아니라 정말 40억, 50억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재개발도 알아봐야 되겠죠.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한강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지역은 바로 어디다? 용광동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마포구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유일하게 마포구 안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없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바로 용광동 지역입니다. 한강변 조망 바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마포구 안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경우는 신축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아주택의 경우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모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광동 지역이다. 용광동 지역 신축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모아주택의 경우는 노후도 기준이 50%입니다. 전체 면적의 50%만 노후가 되어 있고 구역별로는 57%만 노후도가 갖춰져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신축이 많아도 상관이 없다. 이 용광동 지역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자양동입니다. 이 자양동의 경우는 광진구 안에서도 유일하게 미개발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양동의 경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지역은 바로 어디다? 자양사동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자양사동 안에서도 여기 또 반 딱 잘라서 별표 치신 데를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점? 신속 통합으로 1차 공모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권리 산정 기준일이 1월 28일이다. 1월 28일 이전에 등기를 쳐야 된다. 어떤 주택에 한해서 신축에 한해서 구축 거래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축 거래에 있어서는 1월 28일 이전에 등기를 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대지 지분이 5.4평 이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매물의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없다. 자양동의 경우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투자를 할지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공모 접수 때 1구역이 당선이 될지 2구역이 당선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역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축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1월 28일 꼭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축에 투자를 하시면 현금 청산 걱정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축이면서도 5.4평 이하의 매물이 있으면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정말 여기는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이 지금 자양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서울시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양동 1구역하고 2구역은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을 걸겠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여기를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매물이 나왔다.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35층 규제의 룰로 인해서 한강변 35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서 50층, 6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본인의 자금 여력이 있다. 그러면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본인이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하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